보통 우리가 수도권에서 회를 먹는다고 하면 광어, 참돔, 우럭과 같이 수급이 일정한 양식어종을 주로 먹는 편이잖아요. 하지만 저와 같이 회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다 다채롭고 계절감이 느껴지는 횟감도 즐기고 싶지만 수도권에선 그게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물론 오마카세 업장을 가거나 모둠회를 다루는 이자카야에 가는 것도 방법이지만 뭔가 계절감이 제대로 느껴지는 횟집을 찾고 싶었죠. 그런데 제가 누굽니까? 회에 있어서 진심인 회사랑은 그런 횟집을 결국 찾아냈습니다. 이곳에 대해서 더 알아보니까 예약을 하지 않으면 자리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인기 있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떨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서울에서 제철 회를 제대로 맛볼 수 있는 오늘의 식당, 그 자세한 이야기는 영상을 통해 보시죠.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도모야 회포차입니다. 도모야 회포차는 낙성대역에서 도보로 2-3분 거리에 위치한 횟집으로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편인데요. 그럼에도 강남이나 신촌, 홍대와 같은 번화가는 아니라서 조금은 좌석 여유가 있지 않을까 하고 방문 당일에 연락했는데 자리가 카운터석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제가 방문한 날이 금요일도 아닌 평일이었는데 테이블석이 만석이란 점에서 다소 놀랬죠. 과연 어떤 매력이 있길래 이렇게 이야기 가득 차는지 얼른 들어가서 리뷰해보도록 할게요. 도모야 회포차는 지하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내부는 다음과 같이 긴 카운터석이 있고 카운터 뒤쪽에는 테이블이 4개 정도 있었습니다. 식당의 규모가 큰 편은 아니라서 예약이 빨리 찬 것도 이해가 되긴 하지만 예약을 해서라도 방문하고 싶은 매력이 뭘지가 궁금하네요. 저는 카운터석에 앉아서 메뉴판을 보려고 하는데 따로 노트 같은 메뉴판이 있지 않고 카운터 상단에 적혀있는 메뉴와 화이트보드를 보고 주문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화이트보드에는 숙성회와 화로회가 따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곳은 숙성회가 꽤나 매력적이라는 후기가 있어서 우선 숙성회 중 하나를 먼저 주문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주문을 마치고 나니 기본 상차림이 준비되었는데요. 상차림은 연두부, 콘샐러드, 된장,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침이 있었습니다. 이게 뭔지 몰라서 한 입 먹어봤거든요. 살짝 아삭함이 있고 메론과 같은 시원한 단맛이 있었습니다. 이게 뭘까 궁금해하던 차에 다른 테이블에서도 저처럼 이 음식을 궁금해해서 사장님께 여쭤봤는데 참외를 고춧가루와 양념에 버무린 거라고 합니다. 참외를 이런 식으로 내어주시다니 상당히 재밌고 독특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무침과 기본찬을 먹으며 음식이 나올 때까지 친구랑 얘기하다 보니 제가 주문한 음식이 나왔어요. 그건 바로 고등어회. 가격은 25,000원이며 초밥밥과 함께 제공되었습니다. 사장님이 얘기하시기론 회 옆에 있는 생강과 쪽파를 곁들여서 초밥밥과 함께 먹으면 맛있다고 하는데 명색의 숙성회라고 하니까 회 자체의 맛이 어떨지 궁금해서 일단 첫 점은 간장만 찍어서 먹어보았습니다. 우선 고등어는 식감이 크게 있기보다는 연하고 부드러운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맛은 초절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어 초절임 특유의 산미가 크게 느껴지지 않고 그저 숙성된 고등어 본연의 맛만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숙성된 고등어는 감칠맛과 지방의 고소함이 있어 그 자체의 맛은 좋다고 생각했지만 고등어가 지닌 지방질은 어느 정도 숙성이 되면 특유의 향이 있는데 이게 비리다고 느껴질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딱 회만 먹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느껴졌는데 사장님이 추천해주신 대로 먹으면 그 맛이 또 어떻게 다를지가 궁금하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고등어에 생강과 쪽파를 곁들이고 여기에 초밥밥까지 더해서 먹어보겠습니다. 사실 앞서 먹은 고등어회 특유의 내음이 있어서 큰 기대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 조합 생각 이상으로 맛있었습니다. 알싸하면서 특유의 향긋함이 있는 쪽파와 생강이 숙성 고등어의 비린내를 싹 덮어주어 온전히 숙성 고등어가 지닌 감칠맛과 고소함만을 집중하게 해주었어요. 그리고 단맛이 강하지 않고 초맛과 간이 적당히 있는 초밥밥은 고등어회의 맛을 보다 안정적으로 받쳐주어 왜 이 방법대로 먹는 걸 추천해주신지 100% 이해할 수 있는 맛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합이 괜찮더라도 혹시나 비린 거에 예민한 분들이 접했을 때에는 저와는 또 다르게 느낄 수도 있기에 비린 걸 아예 못 드시는 분은 화로의 메뉴를 추천드리고 비린 것도 어느 정도 먹을 수 있는 분이라면 이 고등어회를 한번 도전해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게 고등어회를 맛있게 먹고 이번에는 제철의 끝자락에 있는 이걸 한번 먹어볼까 합니다. 바로 노랑새조개 회.
가격은 500g에 15,000원이며 500g의 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각보다 푸짐하죠? 이 노랑새조개 회도 초밥밥이 함께 나와서 역시 앞서 먹었던 대로 회를 먼저 먹고 초밥으로도 즐겨보겠습니다. 참고로 노랑새조개 회는 먹기 전에 숟가락으로 탁 쳐서 먹으라고 해서 쳐봤더니 충격에 의해 조직이 수축하면서 이렇게 오므라들더라고요. 때리는 맛도 있고 씹는 맛도 있을 것 같은 이 노랑새조개 회는 간장에 찍어서 먹어보겠습니다. 노랑새조개는 피조개 회를 먹는 것과 비슷한 식감이었지만 그보다는 조금 더 야들야들한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냄새가 있기보다는 깔끔하고 조개회가 지닌 특유의 단맛이 강해서 처음 드시는 분도 맛있게 즐기실 것 같았습니다. 개인적으로 호불호는 크게 없을 걸로 보였으며 단맛이 워낙 좋아서 초밥으로 먹었을 때에도 괜찮았어요. 영상을 올리는 지금은 시즌이 끝났지만 다음에 노랑새조개 시즌이 돌아온다면 꼭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이곳은 모둠회나 세트 메뉴가 거의 없어서 이것저것 맛보는 게 양적인 부분이나 가격적인 부분에서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화이트보드에 있는 대부분의 메뉴들은 절반 가격에 절반만 주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것저것 드셔보고 싶은 분이라면 절반으로 주문해서 보다 다양하게 맛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회가 아닌 다른 요리를 주문해 볼까 합니다. 오늘의 추천 메뉴를 보니까 통대구 튀김이라는 게 있는데 대구를 통째로 튀긴 튀김은 어떨지 묘하게 궁금해서 한번 주문해 보았습니다. 이곳은 사장님 혼자 요리하시기 때문에 음식이 몰리면 시간이 다소 걸리는 편입니다. 그래도 사장님이 친절하게 상황을 안내해주면서 주문을 받아주시기에 느긋하게 술을 마시며 음식을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주문한 음식을 열심히 만드시던 중에 사장님께서 다른 요리가 어떻게 나가는지 보여주셨는데요. 지금 이건 복사시미로 탕과 함께 구성된 세트가 3만원입니다. 이거 정말 저렴하고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보고는 겨울에 더 자주 얼굴을 비칠 것으로 보이기에 선선해지는 요즘 복사시미 메뉴가 있다면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다른 테이블의 요리가 어느 정도 나오고 제가 주문한 튀김도 나왔어요. 이게 통대구 튀김입니다. 가격은 14,000원이며 작은 대구를 통으로 튀긴 비주얼이 인상적이네요. 이건 소금이 함께 나왔지만 보통은 튀김옷에 간이 있는 편이기에 따로 소금에 찍지 않고 먹어봤습니다. 일단 대구는 생각보다 살이 푸짐한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한 마리를 통으로 튀긴 거라서 그 양은 가격 대비 무난하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튀김옷은 예상대로 간이 있었으며 그렇게 두껍지 않고 얇고 바삭했는데 이 튀김 스타일이 뭔가 익숙했어요. 저는 잘 생각나지 않았는데 같이 온 친구가 얘기하기론 시장에서 파는 옛날 통닭 있죠. 그것과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듣고 보니까 시장의 옛날 통닭과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그보다는 튀김옷이 덜 딱딱했지만 거의 비슷한 느낌을 받았기에 이런 스타일의 튀김이 기호에 맞는 분이라면 한번 주문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 튀김까지 먹었으니 이번에는 횟집에서의 마무리인 탕을 주문해볼까 합니다. 메뉴를 보니까 아는 사람만 아는 고급 어종인 전복채로 끓인 매운탕이 있더라고요. 가격도 16,000원이면 괜찮은 것 같아서 이걸로 주문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주문을 마치고 음식을 기다리는데 아까처럼 다른 테이블에 나갈 메뉴를 하나 더 보여주시더라고요. 이건 작은 생참다랑어로 숙성 후 겉면을 익혀 만든 생참치 타닥기입니다. 보통 참치 타닥기는 번거로워서 해동된 참치를 많이들 사용하시는데 국내에서 잡힌 생참치로 이렇게 제공해주는 것도 매력적이네요. 가격도 2만원으로 괜찮은 편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반만도 주문이 가능하기에 만원대에 이런 숙성회를 다채롭게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주문한 탕이 나왔어요. 이게 전복치라 불리는 궤도라치가 들어간 매운탕입니다. 이 매운탕은 우리가 아는 것과는 국물 색깔이 다르고 전체적인 느낌도 사뭇 달라 보이는데요. 이는 다 끓여진 채로 나와서 국물을 바로 떠서 한번 먹어보았습니다. 우선 국물은 짠맛이 가장 두드러지는 편이었어요. 약간 된장을 풀어서 만든 것처럼 감칠맛 강한 짠맛과 더불어 야채가 주는 은은한 단맛도 살짝 있고 매운맛도 적당히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시원하고 칼칼한 국물이 아닌 뭔가 짙고 깊은 느낌의 된장 베이스라서 다소 취향이 갈릴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전복치는 통째로 들어가서 먹을 살코기가 많았으며 그 맛은 담백하고 살이 부드러운 게 좋았습니다. 냉동 전복치라서 살의 맛이 떨어지지 않을까 했지만 그런 점은 크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 매운탕은 전복치가 들어감으로써 맛이 특별히 좋은 느낌이기보다는 그 살코기를 먹는 맛으로 이 음식을 즐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다양한 제철 해산물을 다루는 횟집 도모야 회포차에서 음식을 즐겼는데요. 영상 시작 부분에서 말했던 것처럼 참돔, 광어, 우럭과 같은 보편적인 양식 어종 말고 색다른 횟감을 가성비 좋게 드시고 싶은 분들께 이만한 곳이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특히 오늘의 추천 메뉴에 있는 음식을 절반 가격에 절반만 주문할 수 있는 것도 매력적이었고요. 다만 매운탕 스타일이 보편적이지 않고 고등어는 비린 거에 예민한 분들께 추천드리기 어려운 게 있었지만 워낙에 다루는 횟감도 많고 비린 걸 잘 못 드시는 분들을 위한 메뉴 추천도 잘 해주시기에 본 영상을 보고 관심이 간다면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꼭 예약하고 가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서 회사랑은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